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썰은 썰대로 풀면서 팀별 스쿼드 분석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울산현대, 그냥 수원FC 특집하면서 느낀 건데 한 팀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해당 팀들의 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이 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보는 거지? 우리 팀이 이렇다던데 괜찮나? 이렇게 네. 서로 관심을 갖고 저희도 또 준비하면서도 또 좀 나름 재밌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첫 시간 이 팀 해야겠죠. 디펜딩 챔피언 전북. 여기 왜 안 하냐고 정팬들이 굉장히 많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 사실 전북이 또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건 사실이고요. 네. 지금까지 사실 전북답지 않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직 예년에 비해서는 큰 변화가 없긴 한데 네. 이렇게도 자세히 보면은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그 요소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지난해 11월 1일이죠. 리그 최종전 우승을 확정한 대구FC전 선발 라인업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승이 걸린 경기여서 주전급이 대다수 나왔거든요. 네. 네, 4.1 전술에서 뭐 최전방 이동국, 그리고 이선은 조규성, 쿠니모토, 이승기, 바로, 수비형 미드필더 손준호, 그리고 포백은 최철순, 김민혁, 홍정호, 이용, 그리고 골키퍼는 송범근이 출전을 했습니다. 뜬금없이 제가 이 얘기를 한 건 다음 시즌 개막 즈음에는 이중 절반 이상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네요. 네. 일단 눈에 띄는 게 두 명이에요. 이동국 선수 은퇴를 했고 조기성 선수도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군입대를 앞두고 있죠. 두 자리가 빠지게 되네요. 일단 이동국이 빠지고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그 작은 사자 조규성도 입단 1년 만에 조금 그 상주 입대를 결정을 했는데 장신 공격수가 한순간에 2명이 쏙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조규성은 모라이스 전 감독 체제에서 주로 왼쪽 측면에 쓰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분류는 최전방으로 해야 되잖아요. 포워드죠. 예. 예, 그래서 이 자리가 조금 비어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북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 최전방 공격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전북은 K리그 내에 있는 장신 공격수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노리고 있고요. 맞아요. 1픽은 광주 펠리페였죠. 네. 예, 전북이 듣기에 1픽이라는 표현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리스트업 할 때는 뭐 1, 2 이렇게 안 적어놓으니까 맞아요. 쫙 리스트업 하니까 그렇더라도 가장 원했던 건 펠리페가 맞습니다. 맞아요. 지난 시즌 K리그 1에서 직접 맞붙으면서 기량을 검증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 달러 정도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큰 돈인데. 그렇습니다. 한화로는 뭐 220억이 넘어가는 그런 그렇죠. 금액이기 때문에 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광주가 일단 거절을 했고요. 광주가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지만 뭐 그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주는 일단 300만 달러 이상이면 오케이. 예, 바이아웃까지 바라지도 않아. 바이아웃이 400만이니까 300만 달러 오케이지만 전북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보고 동시에 눈여겨본 선수가 챙기 잘 알다시피 일류첸코였습니다. 맞아요. 뭐 중국행 얘기도 나왔지만 전북도 관심을 보였고 그 전까지 뭐 한 연말 정도에는 일류첸코, 뭐 펠리페 아니면 다른 선수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는데 새해 들어서는 약간 일류첸코 쪽으로 좀 많이 기운 느낌입니다. 예, 몇몇 관계자들 전화 통화해 보면 다 된 거 아니었어? 다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물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협상이 체결된 정도는 아니지만 돌아가는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기운이 감지된다. 그러니까 이게 일류첸코 쪽으로 확 기울게 된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 펠리페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게 일찌감치 결정이 됐어요. 그쵸, 네. 네. 그러면서 또 게다가 광주가 또 상황이 또 꼬이면서 협상 테이블도 좀 마땅치도 않았고 그러면서 일류첸코를 일찌감치 간 상황이었고 또 일류첸코를 노렸던 울산이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오래 가는 바람에 일류첸코 측에서는 협상할 수 있는 테이블이 전북 쪽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일류첸코는 상당히 또 전북 쪽에 좀 유리한 상황. 저도 맞습니다. 다 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왜냐면은 울산이 어쨌든 우승 상금이 있기 때문에 막판에 어떤 베팅을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현재 알고 있기로는 울산은 생각보다 낮은 금액으로 베팅을 한 상태고 전북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레이스에서는 전북이 가장 앞서 있다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전북 보면 구스타포라는 원톱 자원이 그렇죠. 네. 있죠. 근데 구스타포 한 명으로 부족하다. 맞아요. 그럼 그 다른 자리를 뭐 조규성처럼 뭐 국내 선수로 채워도 되지 않냐. 근데 이거보다는 그냥 진짜 구스타포와 견조도 손색이 없는 외국인 공격수로 채우겠다. 이 1년만 하나만은 확실해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김승대도 이제 임대해서 돌아와서 일단 3명 체제로 뭔가 다음 시즌을 운영을 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고 근데 일류첸코 얘기할 때도 뭐 손준호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60억을 지금 총알이 장렬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쓸 여력이 생겼다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현재 전북의 이 원톱전을 위한 핵심 선결 조건은 뭐냐? 일단 무릴로가요. 무릴로가 나가야지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쿼터가 그렇죠. 예, 네. 무릴로 선수에 대한 거취가 아직 정확히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북도 지금
이게 다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물론 돈적인 부분에서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무릴로 선수가 정리가 되는 게 일단 먼저고 전북의 최전방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김승대 선수가 복귀를 하긴 하지만 김승대 선수의 거취가 조금 더 애매한 상황도 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 김승대 선수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전북의 최전방에는 또 다른 변화가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손주 선수 이야기했는데 이 FM에서 60억 벌었으면은 다 써야지. 저는 다 써요. 예. 심지어 미래가 없어. 주급까지 데리고 와. 그렇게 해서 쓰는데 네. 이게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른 곳에 나갈 돈도 좀 있을 맞습니다. 테고 또 예비금도 남겨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여유가 생긴 건 확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손준호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중앙 미드필더 얘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준호가 나갔으니까 영입하지 않을까 이런 좀 루머가 있긴 한데 그 전북의 이번 스토브리그 기조는 간단하죠. 뭐 임대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있으니까 우리 스쿼드가 부족하지 않다. 그렇죠. 무리하게 영입할 필요가 없다. 그게 지금 12월 내내 전북이 잠잠했던 이유라고 볼 수 있고 현 대표이사의 기조도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여기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공백이 발생한 만큼 이 자리에 보강하지 않을까? 근데 보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요. 일단 선수가 꽤 있어요. 일단 김상식 감독이 임대에서 돌아온 최용준을 높이 평가한다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예. 그렇죠. 중원에는 최용준 중심으로 이제 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용준 파트너 자리 혹은 백업 자원으로는 뭐 정혁도 있고 일단 임대에서 돌아온 장윤호도 있습니다. 장윤호도 당초에는 다시 한번 서울 이랜드로 임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그렇죠. 임대료를 요구하면서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안에서는 좀 키워보자. 왜냐면 우리 프랜차이즈 스타로 키워보자는 그 기대감이 좀 높더라고요. 군 문제도 해결했어요. 네, 군 문제 해결했고 네. 그걸 동계훈련 때 임팩트만 보여주면 다음 시즌에 좀 더 많은 출전 기회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되고 여기에 뭐 중앙미드 분류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쿠니모토도 있고 뭐 이승기 있죠, 뭐 김보경이 있죠, 뭐 선수가 적진 않아요. 전체적인 숫자가. 그런데 이제 상황을 봤을 때 동계훈련 해보고 안 되겠다. 한 명 더 수비형 미들부터 영입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뛰어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언급드렸던 선수들이 전부 다 중앙 미드필더까지는 가능한데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확한 그렇죠.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라는 점. 그렇죠. 네. 지킬 수 있는 뭐 스토퍼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 뭐 지금 나오는 축구에 나온 소문에는 뭐 FA인 서울 김원식도 있고 뭐 국대 출신인 부산 박종호도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단순 루머의 좀 수준이고 나중에만 뛰어든다면 이들도 좀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준호 얘기는 손준호가 지금 당장 뭐 출국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 현지 사정이 뭔가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월 중순 이후에 뭐 출국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영민 선수의 거치도 조금 관심이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포백을 지킬 수 있는 선수가 손준호랑 신영민이었는데 손준호 나가면 신영민이랑 최영준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신영민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영입 기조도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자, 윙어는 큰 걱정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뭐 울산이 이동준 영입해서 이동준 영입했어? 뭔가 좀 긴장은 하겠지만 지금 한경원 바로가 워낙 건재하기 때문에 이 두 자리는 거의 주전이 확정적이라 보여지고 그리고 앞서서 중앙 미드필더에서 언급했지만 이승기, 김보경, 쿠니는 약간 공격형에서 측면도 좀 볼 수 있는 선수여서 그렇죠. 크게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성윤도 유망주로서 잘 성장하고 있고요. 속도가 좋아요. 네, 그래서 유망주 영입은 딱히 뭐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뭐 송민규, 이동준, 엄원상 얘기 나왔지만 적극적으로 저는 푸시하지 않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너무 비쌌어요. 너무 비싸기도 했고 네. 무리해서 우리가 꼭 영입해야 되냐? 바로도 있는데라고 했고 근데 여기 이제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선수 중에 뭐 한승규가 있는데 한승규의 거치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유동적으로 인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나가고 싶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재 큰 오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결정적으로 전북이 측면 쪽 영입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선민 복귀. 여름에 이거 완전 영입이에요. 네. 이종료를 한 10매덕 들여서 영입하는 것처럼 7월 초에 일단 김천 상무 그 시절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되면 몸이 어떤 만들어진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영입 효과를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경원도 이제 돌아오긴 해요. 센터백이지만. 그렇죠. 예, 근데 권경원은 제대한 시점부터 전북과의 계약 기간 일주일 정도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뭐 전북 선수라고 보기 좀 애매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뭐 후반기에 전북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북은 권경원 선수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있다고는 있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일단 뭐 연봉이 일단 뭐 적지 않은 선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자, 사실 이 자리가 관건이에요. 네. 사실 최전방은 처음부터 저희가 얘기했고 많은 분들 알고 있었어요. 펠리페, 일류첸코, 주니오 중에 데리고 간다. 네. 이건 다 알고 있었고 측면도 그렇게 하고 수비형 미드필더 생각보다
손준호 선수의 이탈을 뭐 예상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 팀에서 가장 지금 제일 먼저 영입해야 할 자리 어디냐? 레프트백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김진수가 나간 그 자리. 그렇죠. 예, 김진수 자리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일단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듣는 분들도 좀 지겨울 수 있지만 일단 강상우 원했죠. 근데 강상우가 이제 포항 김기동 감독 재계약하면서 남는 것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잖아요. 그러면서 방향을 틀었는데 그 중에 나온 이름이 태국 국가대표 레프트백인 사살락입니다. 팬들이 네. 군마탄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군마탄. 군마탄은 훨씬 비싼 선수입니다. 거기는 주전이고 사살락은 약간 국대에선 백업 정도의 선수인데 다만 불이람 그리고 태국 리그에서는 넘버원 레프트백으로 뽑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2018년에 로페즈를 저희끼리 말로 좀 털었죠. 맞아요. 네, 그 경기 하이라이트도 유튜브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를 그 로페즈를 잘 막으면서 전북 눈도장을 찍었죠. 특히 김상식 감독이 엄청나게 조금 요구를 했다 그래요. 큰 인상을 받으셨나 봐요. 네, 큰 인상 받았어요. 이 선수가 뭐 태국 선수 대부분 뭐 테크니션이라는 인상이 있지만 약간 한국형 레프트백이라는 인상도 있고 좀 파이팅이 있어서 김상식 감독이 이 선수를 해달라고 했고 실제로 접근을 해서 영입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료가 한 100만 달러 선에서 어떤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전북 말고도 네. 다른 K리그 원팀도 이 선수의 영입을 원했었는데 시민구단. 이 이정료를 듣고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금액은 전북밖에 지금 맞춰줄 수 있는 팀이 없거든요. 네, 왜냐면 편견이 있잖아요. 뭐 동남아 쿼터가 작년에 시행이 됐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고. 맞아요. 근데 그 동남아 선수한테 뭐 100만 달러 이상을 쓴다? 근데 전북은 그냥 동남아 어떤 그 효과보다는 진짜 실력적인 측면에서 사살락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접근을 했고 그 구단과 합의를 했고 선수 그 연봉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선수도 되게 오고 싶어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K리그가 훨씬 큰 리그니까. 네,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불이람이 이제 조건 같은 걸 걸었죠. 지금은 안 돼. Not now 맞아요 이거 영어로. 네. 그 시즌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태국 리그가. 근데 3월에 원래는 끝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중단되고 뭐 여러 변수가 있어서 3월에 끝날 수도 있고 6월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나고 우리 리그랑 FA컵 다 제대로 써먹고 그리고 보내줄게. 안 보낸다는 게 아니야. 보내준다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일단 계약하고 그때 보내줄게라고.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불이라면 그 고집을 꺾을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북은 반면에 뭔 소리야. 이종료 줬잖아. 뭐 원하는 대로 줬잖아. 합의됐잖아. 그러면은 지금 와. 당장 와. 3월에 오면 휴식하고 자가격리하고 언제 쓴다는 그렇지. 거야. 3월에 와도 늦는데. 늦죠. 그때 와도 늦죠. 6월이면 그냥 끝이네. 네, 6월에도 완전 끝이니까 그게 서로 입장차가 있어서 약간 언제나 이적은 생물이어서 변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선 사실 많이 어려워졌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다 된 게 아니군요. 네, 다 된 걸로 알고서 지금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불이람이 이렇게 입장을 만약에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인 만큼 약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래서 이 선수 얘기가 계속 나왔던 네. 거예요. 정우재 선수의 이름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다시 나왔죠. 네, 그러니까 사살락이랑 강상우 사이에도 정우재가 있었지만 그때는 관심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제 사살락이 만약에 안 된다면 정우재로 틀 수도 있다. 정우재는 무조건 해야 되는 만약에 안 된다면. 네. 근데 제가 이제 녹화는 저희가 이게 월요일 날 하니까 1월 아직 4일. 네, 네. 공식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네. 정우재 선수는 연맹을 통해서 유권 해석이 끝났습니다. 아, 어떻게 났나요? FA가 아닙니다. FA 아니야? 그러니까 전북이 정우재를 원했던 이유는 FA이기 때문에 또 있죠. 왜냐면 이정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네, 실력도 근데 평가받았지만. 정우재 선수는 옵션을 발효가 인정이 됐습니다. 때문에 연맹이 처음에 냈던 공시 자료에는 정우재 선수가 FA로 인정이 돼서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연맹이 정정을 한 거예요. 이 선수 FA 아닙니다.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북이 데리고 가려고 하면 정우재 선수의 돈을 이정료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주가 지금 정우재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제주한테 만약에 하면 엄청난 이정료를 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우재 선수 영입도 쉽지 않은 상황. 이렇게 되면 사살락 선수 영입에 좀 더 올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전북이 사실 움직일 필요가 없어서 안 움직인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하지만 계속 꼬이고 있어요. 김문환 하려고 했더니 부산 사정이 안 좋아졌고 펠리페 하려고 했더니 광주 사정 안 좋아졌고 사살락 상대팀 구단에서 이렇게 나오고 정우재도 갑자기 FA에서 FA인 줄 알고서 이렇게 좀 접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또 이정료가 발생한다 그러고 조금씩 꼬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워낙 좋은 선수가 많으니까. 네, 근데 네. 왼쪽 풀백 자리는 어쨌든 이주영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최철순 선수가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한다고 봤을 때 또 오른쪽도 자리가 부족해 보이고 그렇죠. 전북의 풀백 자리는 조금 시즌 내내 고민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네. 센터백도 한번 볼게요. 일단 뭐 홍정호, 김민혁 건재하고 여기 구자룡 선수가 백업 맡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최보경 거치가 유동적입니다. 저는 최보경 선수 다른 팀으로 간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직 별다른 이야기가 없네요. 그리고 오반석은 확정이 됐죠.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인천행이 결정이 나면서 숫자가 좀 부족한 느낌. 왜냐하면 FA컵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까지 병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박지수 선수도 알아본 게 있었고 김영권 루머도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박지수에게 연봉을 어느 정도 제시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센터백 보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 홍정호, 김민혁이 지난 시즌에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전히 팀을 잘 끌고 갔는데 늘 선수라는 건 부상을 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구자룡은 조금 그 포지션이 좀 약하다는 좀 인상이 있기 때문에 뭔가 홍정호, 김민혁이랑 세워도 잘 그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급의 선수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랑 조금 비슷해요. 레프트백 최전방 공격수가 너무 우선적이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뒤로 밀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입해야 되는 포지션은 아니다. 예, 영입하면은 좋지만 좋은 선수가 나오면 영입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있는 선수들도 크게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좀 여기는 눈치입니다. 박지수 선수는 확실하게 발을 빼고 손합시로 가고요. 네. 김영권 선수는 정말 루머입니다. 루머입니다. 이 맞아요. 선수가 J리그에서 받는 돈을 아시면은 참 포기하고 갈 이유가 없어요. 혹시라도 만약에 가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제 생각입니다. 네. 김영권 선수가 만약 가게 되면은 그래도 인연이 있는 뭐 홍명보 감독이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전부가 아무 인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주 출신. 전주 출신이구나. 그렇죠. 그것 때문에 루머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거밖에 그게 있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김영권 선수는 당분간 계속해서 J리그에 있으니까 네. 영입은 쉽지 않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김영권이 연봉도 높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영권은 외국인 선수다. 예. 너무나 유명한 몸값 높은 외국인 선수라고 생각하면 김영권 영입이 쉽지 않겠구나라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문에 최초에 나왔던 선수 중에는 정태혁 선수도 사실 좀 있었는데 그렇죠. 예, 대구는 절대 놓아줄 뜻이 없습니다. 네, 대구는 뭐 지금 지키는 데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정태혁 영입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골키퍼는 뭐 정해져 있습니다. 한 줄로? 네, 송범근.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네, 이훈재 코치랑 어떤 시너지를 낼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렇게 포지션별로 좀 다뤄봤고 재밌네요. 예. 네,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주력급 선수 중에 남는 것이 확정적인 선수는 뭐 구스타포 바로우, 황교원, 김보경, 이승기, 최영준, 쿠니모토, 이주영, 홍정호, 김민영, 이용, 최철순, 송범근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화려한데? 이 정도도 많아요. 이미 지금 한 1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출전 선수랑 백업 정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장윤호를 키울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김승대, 한승규, 최보경은 유동적이다. 예,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따라서 전북도 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무조건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만큼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선수가 지난 올해만큼 뭐 4명, 5명을 임대로 보내고 이렇게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아주 고연봉자가 아닌 이상 네.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진 않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센터포워드랑 레프트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영입할 그 각이 보이고 수미와 센터백은 상황에 따라서 영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해 주신 스쿼드에 정상급 센터포워드가 들어오고 레프트백까지 합류를 하면은 네. 전북은 여전히 전북이다. 그렇죠. 그렇게 좀 설명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전북 걱정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준호 정도만 빠져나갔고 이동국의 어떤 그 라커룸 내 영향력이 좀 걱정이 되지만 식사마가 있잖아요. 네, 식사마가 있으니까 여러분 뭐 크게 전력이 다운그레이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에 아무튼 문선민도 온다. 문선민도 온다. 네. 전북은 전북이다. 네. 전북 스쿼드 분석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전북이 다음 시즌 스쿼드를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정리가 되셨다면 네. 저희 기획은 성공적이고요. 아직 시즌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변수가 생길 때마다 저희가 썰 시간에 풀어드리면 되니까요. 네. 일단 큰 틀은 이렇게 그렇죠. 한번 안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소식 있으면 언제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밥 하나 더 해야 되나요? 한번 해주시죠. 네, 기다리고 계세요. 네. 요거 제가 다음날 편집이라 요거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모르겠는데 대본에 없습니다 지금. 네. 네. 많은 팬분들이 다들 대부분 맞추세요. 네, 맞아요. 떡밥을 단독으로 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